망가진 대한민국 수리 프로젝트 수리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리센터 센터장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청도사 전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킴이 여현정입니다. 저는 알 권리 지킴이고 고속도로 지킴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우 든든합니다. 예, 지킴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무언가 하나씩만 딱 지켜도 와,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제 예. 저는 뭐 지킴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그 국회에서 그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가결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이 명단이 지금 벌써 돌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 네. 민주당 지킴이들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너무 예. 제가 어제 전화를 밤에 늦게 몇 통을 받았어요. 술이 취해서 전화 주신 분도 있고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화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정권을 뺏겼는지 딱 그 표차예요. 한 표차. 딱 그 표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몇만 표 차이 안 났잖아요. 20몇만 표 차이. 네. 근데 그게 다 이제 딱 국회 지금 어제 딱 그 표를 딱 보면 네.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재명을 대통령 인정을 못하는 거죠. 또 당 대표를 인정을 못하는 거고. 저도 민주당 소속으로서 좀 책임감도 느끼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양평에서 버스를 빌려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 7, 80명. 국회 가셨죠. 예. 많이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그냥 당대표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맞아요. 그렇죠. 민주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맞습니다. 거기서 좌절됐을 때 느꼈을 분노 그리고 절망감은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또 같이 갔던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버스 타고 돌아오면서 울분을 토했고 민주당 성토했고 일말의 기대도 이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파란 옷을 입었지만 그러니까요. 네, 민주주의와는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싸우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가열차게 싸워라라는 메시지라고 들었기 때문에 싸우자, 이제 항쟁하자. 그럼요. 네, 저희 이런 얘기했고 오늘 집회합니다. 또 양평에서. 네. 지금 양평이 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려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누구 때문에? 여현정 아닙니다. 의원님 덕분에. 예. 아닙니다. 저희 그 77일째입니다 오늘. 그 77일을 지켜온 제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소름이 와. 끼칠 정도로 고마운데 그 분들이 계십니다. 농성단을 같이 지켜온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응원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 그런 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같이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싸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해직 언론인 얘기를 많이 해직. 하는데 의원님은 해직 의원님이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야. 고속도로 싸움 과정에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런 싸움이 이렇게 화살로 돌아왔고 저는 그 징계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분들은 진짜 수사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다가 갑자기 지금 온갖 폭풍을 맞고 있고 의원님도 진실을 밝히려고 하다가 지금 의원에서 제명되고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분들이에요. 너무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모신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진짜 그런 것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잊혀지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요. 저희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발 저희 시민들을 믿고 저희만 보고 정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놓고 정작 그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우리만 보고 정치하세요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못하죠. 예. 저희 시민들도 저희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키겠습니다. 저희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럼요. 분들, 저희와 네. 함께 싸우시는 분들을 꼭 지켜내는 시민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실 그런 의미로 준비를 한 거고요. 저희가 그 대한민국 수리를 여기저기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살짝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물론 그 수리비는 우리 수리 회원분들이 모아주시는 거고요. 예. 지금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계속 했죠. 지난 그 언론 탄압 네. 해서 뉴스타파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언론 언론 지키기 위한 언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기금으로 설명을 해서 뭐 아마 조금 평소보다 좀 적었던 것 같은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수리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군인권센터와 함께 박정훈 대령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좀 가열차게 벌이고 있고 내일도 또 집회가 또 있고요. 그 해병대 전우회를 비롯해서 그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옆에서 계속 우리 아예 한 명이 전담을 했어요. 네. 박정훈 대령하고 거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인권센터랑 같이 해서 RTV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계속 한 명이 그냥 따라다닌다. 요즘 RTV 방송을 다른 큰 언론사에서 막 인용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이 네. 예, 저희 화면이 왜냐하면 기자회견 영상이 RTV만 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면은 시민들 대신해서 저희가 박정훈 대령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뭐 3천만 원이지만 저희가 3천만 원을 보지 않고 약 한 3천 명이 지금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외롭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때 임태훈 복직 탄원. 소장님이 예, 복직 탄원서에 제발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했는데 저기 목표치 5만 명이었는데 11만 명이 11만 명. 서명을 해주셨어요. 저것도 지금 뭐 기적 같은 일이고요. 이제 수사단장을 복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현정 의원님도 의원 복직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9월 20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그 국방부 검찰단에 가서 7시간 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제죠. 어제인데. 그저께군요. 그저께 오후 2시에 우리 마칠 때 이제 그 기념사진을 또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저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기 박정민 변호사님이 정말 그 군 법무관 출신이신데 굉장히 용기 있어요. 김정민. 예, 죄송합니다. 박정민 변호사님. 김정민 변호사. 제가 정말 말 잘못했습니다. 예, 박정민 변호사님. 그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윗선 외압설 있죠. 네. 그 대통령 등을 포함해서 윗선 외압설에 대해서 박정민 변호사가요. 예. 제가 이 잘못 쓴 것 같은데.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맞죠? 네. 박정민 변호사 잘못 썼습니다. 그 10가지 정도의 근거를 국방부 검찰단에다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근데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안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가 뭔지를 설명한 게 아니고 10가지의 근거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선 외압설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 때문이라도 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사정은 굉장히 그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그 사실조에서 그 진술서 있잖아요. 보면은 분초로 다 적어놨어요. 분초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언제 오고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녹음이 돼 있고 통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박정훈 대령에게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박정훈 대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 제가 보도된 거 보니까 군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지금 그만큼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사건에서 손을 빼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도.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 그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1시 반에 1시 반부터 3시 사이에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그 삼각지역 12번 출구를 자주 가잖아요. 그 근처에서 해병대 예비역과 가족, 현역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해병대 3차 총행동이 있습니다. 해병대 분들은 필참이고요. 해병대 아니신 분들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셔서 그 박정훈 대령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윗선 개입 반드시 규명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촛불 집회가 있을 텐데 먼저 조금 점심 일찍 드시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번 박정훈 대령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빨간 티 입고 오시면 볼만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식 전해드리면 우리 한동훈 장관이 정관 변호사 법무부가 어제도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뭐 국회에서 가결되긴 했지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닉네임을 걸었던 작년에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이제 기각이 되긴 했지만 네. 법무부가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를 썼다는 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비를 도대체 얼마 썼는지 수임료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인데 그거를 비공개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료가 혹시나 법무부가 폐기하거나 없다고 또 주장할까봐 우리가 약간 걱정을 했는데 어제 기일이 1차 심리가 있었는데 기일이 있었는데 그날 법무부에 출석해서 자료가 있다. 이런 걸 처음 밝혔어요. 있는데 법무부에서 있긴 있는데 있긴 있다라고 처음 밝혔어요. 네. 밝혔는데 요거를 나중에 11월 말에 이제 2차 기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만 보시고 네. 이걸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라고 법무부가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네. 그래서 11월 30일 날 재판부가 보고 아마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보고 이제 판결을 아마 12월 중에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만약에 공개되면 또 한 번 큰 난리가 네. 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관을 쓴다는 건 이 불법 재판에 전관을 이제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거를 이제 하지 말자고 예전에 이제 계속 변호사협회랑 계속 협의도 하고 이걸 캠페인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본인들이 정관을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천행공노할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만약에 돈까지 엄청나게 많이 줬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또 하나의 폭탄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진짜. 개인 소송이 아니고요. 네. 법무부를 대리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버글버글한데 그 사람들 안 쓰고 헌법재판관 출신을 썼다는 것도 배신감 지금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웃겨. 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진짜. 그럼요. 보면. 국민들 기본권을 어제 만약에 검수완박이라고 그랬으면 검찰이 왜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고 대북 송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뭐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서 재판까지 끌고 올 수 있게 된 데는 우리 수많은 수리회원분들이 모아주신 십시일반의 수리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리비는 저희가 이제 선거법 관계로는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그 부분과 선거법과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현정 의원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리비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하다가 또는 이제 이 정권에 맞서다가 힘겨운 싸움을 하셔야 되는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조직에 속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개인이라든지 또는 열악한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수리남이 또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 차원으로 따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수리비는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정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시점은 기존 하남시 감일동으로 동일하지만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 현 남양평 IC 인근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는 최은순 씨 본거지. 근데 지금 저 고속국도를 뚫어놓으면은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강남 생활권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꺾었어요. 갑자기 꺾었어요. 2021년도까지도 이 계획이었었는데 올해 2023년 그러니까 5월 8일 날 갑자기 꺾어서 종점이 강상면 병산리로 바뀝니다. 야, 저건 뭐 거의 장모님의 만족을 위한 그 행정이라고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겠네요. 저건 뭐. 저희가 사실 이 양평고속도로 저희가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 5월 했었잖아요. 8일이에요. 5월 8일. 그러니까요. 네. 예. 5월 8일 날 그 저 고속도로를 꺾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경이롭다. 네. 네. 정말 그게 선물이었을까? 의원님, 근데 그게 정말이라면서요? 그렇게 보죠. 예. 5월 8일에 공식 발표를 한 발표를 거예요. 했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전 국민들이 알게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어버이날 선물일 거다라고 예상하죠. 네. 사실 2012년에는 양평에서 그 최은순 일가가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긴 공흥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된 해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 양평 구간이 완공이 되면서 남양평 IC 계획이 수립된 해예요. 근데 2012년이 무슨 해인가 봤더니 윤석열, 김건희가 결혼하는 해더라고요. 결혼 선물 아니었을까. 와우. 소름 끼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 출신의 사위가 네. 와서 선물로 이렇게 네, 최은순은 음. 검찰 권력이 얼마나 정치 권력보다 더 중요하고 세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이 들어요. 일찌감치 네. 제대로 알고 있었고. 제대로 알고 있었죠. 예. 자기가 소송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지역에 최은순 일가가 있잖아요. 네. 예,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최은순 일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도대체 그렇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정도의 정말 집요한 그런 걸 보이던데, 네. 과거부터 좀 어땠습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제보를 듣고 이번에 고속도로 싸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과거를 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최은순 씨는 그 80년대부터 부동산 쪽에는 좀 큰 손이다, 거물이다 이런 소문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80년대. 한 87년, 88년 이때쯤이 남편인 그 김광섭 씨가 네. 사망한 시점인데 네. 그 즈음부터 땅을 좀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하고의 유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최은순 씨 남편 김건희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부터 최은순 씨는 이제 양평군의 비호를 또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 김성교와의 관계가 전 삼성군수 김성교와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했고, 남편 김광섭 씨는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어요. 군청 공무원이었군요. 네. 군청 공무원이었군요. 네. 이제 뭐가 다 풀리네. 네, 그리고 김성교 씨는 김성교 전 군수는 삼선 군수를 하기 전에 양평군청 공무원이었어요. 80년부터. 그래서 근무 시기가 겹칩니다. 김선교 그다음에 김건희 부친. 김광섭 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최은순까지도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 김광섭 씨보다 최은순 씨와의 관계가 더 각별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댓글에 보니까 살림과 과장이었다고. 네, 이렇게. 살림과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예. 댓글에 누군가 달아주셨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살림 쪽이 화냈겠죠. 네. 살림 쪽이 화냈고 양평의 임야를 뭐 상속받은 것들도 있지만 그 인근 임야를 사들여서 또 불법으로 지목 변경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텄다. 아. 네.
그래서 양평에만 35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야. 35필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완벽하게 다 가질 수 있는. 네. 이 공공지구도 지금 네. 안철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영 씨는 네. 안철영 국장 네. 이번에 어떻게 돼? 국정감사 때 안철영 국장이 이번에 10월 10일에 열리는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너무 잘 됐네요. 네, 저희가 꼭 저희도- 그거 좀 됐으면 좋겠던데. 네, 그 도로공사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채택이 됐고 양평군에서는 안철영 국장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게 우리 신- 의원님이 네. 밝혀내신 덕이죠. 네. 네. 근데 의원님도 네. 국정감사 저는 전신 채택이 안 됐더라고요.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나가서 좀 한번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채택은 안 됐어요. 이유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협의가 안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반대했을 네. 것 같습니다. 왠지 더 많은 게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뭐 지금 의원님이 하신 얘기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응을 보내주니까 참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네. 처음에 내가 이거를 밝혔을 때 네.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는 네. 주변에서 아우 돌 맞아 너 그러다가 뭐하러 그거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라고 만류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으셨을까? 있었고 네.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양평군이 상당히 많이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공무원 권력이 또 막강해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늘공어공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치인들하고는 달라요. 지역에서의 입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감히 공무원을 건드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의원이 네. 의원이 당연히 공무원을 감시하려고 당연히 들어가는데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네. 역할인데 공무원 권력이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그런데 이제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 층에서는 이 선출직 위에 있죠 권력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들어서 더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면 이 노선 변경이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지시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녹음은 그 업무 보고를 7월 6일 백지화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업무 보고 상황에서 일상적인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근데 나중에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의혹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 이 의혹의 진실을 근데 사실 밝히는. 의원님이 뭐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제보를 또 했죠. 탐사 네. 리포액트의 허재영 네네. 기자가 그날 네. 가서 의원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네. 이런 증빙 자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이제 허재영 기자가 사실은 그걸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네. 이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근데 모든 제가 사단이 제보를 또- 했고 허재영 기자가 있군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대화 과정에서 유난히 허재영 기자님이 그 안철영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계속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안철영 그래서, 얘기를 계속 며칠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담당 그 직원과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잘 찾아내셨죠 핵심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기자가 네. 공개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의원은 보통 이렇게 기자들한테 네.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배포를 제보를. 하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들한테 일상적으로 있는 네. 일인데 그렇죠. 특별히 여인정 의원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네.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제가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공익 탐사했어. 제보했고.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허재영 기자님께서 공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동의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이제 네. 당사자가 녹음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도청이 아니에요. 네, 불법은 근데 아니라고. 네. 내가 삼자가 돼서 몰래 녹음을 한다. 그건 도청이거든요. 그건 네. 불법이에요. 지금 도청 이슈가 도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분은 혼자 자기가 직접 통화한 제가, 거예요. 예. 이건 공개해도 괜찮아요. 통화도 네. 아니고 네. 대화. 네. 예.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나요? 음. 뭐라 그러나요? 이런 경우는. 그러게요. 그냥 지금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해당하지 않아요. 저는 업무상 대화를 했고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공적 대화였고 저는 이제 군 의원이고
담당 공무원이면 업무상의 어떤 대화도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의적으로 뭐 상대에게 미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 도의적으로 미안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없는 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감히 공무원을 건드려라는 말이요. 네. 왜요? 공무원은 건드리면 안. 네. 뭐 공무원은 잘못하면 저희가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오랫동안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양평군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단아예요. 양평 지역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네.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네, 그렇게 마땅히 해야 생각해 될 주시는 일이라고 분들이 계시죠. 생각하잖아요. 네. 시민의 눈앞에는 그렇거든요. 네. 군청이라는 데가 군이라는 데가 원래 지역은 넓고 그다음 네. 사람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서울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서울은 지역이 좁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무원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군이라는 데는 하나하나가 다 맞습니다. 공무원을 만나야 돼요. 특히나 네. 이 개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땅은 큰 넓고. 권력입니다. 땅은 그리고 넓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양평군은 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또 이제 일자리도 많이 없고 개발도 많이 제한되어 있고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 못 짓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그래서 주로 그 세대별 수입원이 이 양평군에 보조금을 받거나 뭐 계약을 따내거나 이렇게 군에 의지해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조직적으로 선거를 돕는 조직으로 솔직히 말해서 많이 이용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권을 주고 받으면서 상생 관계에 있는 거죠. 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활동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지금 거기서 더더욱 감히 공무원을 건드리신 그랬나 거잖아요. 봐요. 네. 예.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천막농성장에 있으면서 군청을 의회를 들락날락했죠. 근데 인사를 주고받지 않고 거의 되게 투명인간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명되고 나서 오히려 좀 이런 동정심인가요? 예,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때쯤에 좀 더 사실 굉장히 그 네.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 되셨어요. 그러게요.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러니까 촛불행동 집회에서도 여러 번 지금 연설도 많이 하셨고 발언했습니다. 굉장히 예. 그게 또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웅변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좀 그 참석하신 분들이 기억을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알아봐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고속도로 사업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쪽에 뭐 새로운 신도시를 지으려고 그런 건가요? 최소한 그 제2의 공흥지구는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고속도로, 지금 현재는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네. 있어요.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끼고 이 한쪽에는 17필지의 큰 덩어리 땅이 모여 있고요. 또 한쪽에는 지금은 3필지의 3,000평 규모의 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3,000평 규모의 땅이 모여 있는 인근에는 차명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2010년도에 그 김진우 씨가 다른 타인에게 그때 김건희 씨의 매매했던 오빠, 김건희 씨의 오빠잖아요. 오빠 네, 네, 네. 매매했던 땅이 2필지가 붙어 있고 네. 그걸 합치면 한 약 5,000평 돼요.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지금은 뭐 임야로 되어 있지만 한강 뷰고 그리고 예, 굉장히 이렇게 야트막한 산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흥지구랑 흡사해요. 그래서 제2의 공흥지구를 꿈꿨던 게 아닌가. 그 아파트 지으려고 그런 거죠. 저희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땅값 상승만으로 만족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뷰가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뷰가 너무 좋아. 통이 그리고- 크신 분들이야. 네. 그리고 이제 임야를. 남양평 IC를 통해서 네. IC가 없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사업은 뭐 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게 아니다. 땅값 오를 리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어요, 국토부에서. 근데 IC는 이미 줬어요. 2016년에 남양평 IC를. 그리고 이 남양평 IC랑 500m 떨어진 곳에 종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남양평 IC를 타고 이 종점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최은순 씨의 아파트가 있는 자택이 있는 송파까지 25분이면 갑니다. 서울을 그러니까 최은순에서 당겨왔죠. 시작해서 최은순으로 끝나는 거죠.
그 제2의 분당을 노리고 있네요, 지금 거기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는 그런 고민이 되고 여기 나머지 한 덩어리는 여기 뭐 선산이라 개발 안 된다고 했지만 선산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게 밝혀졌고 여기는 이미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17필지 중에 11필지는 지목 변경을 해놨어요. 아. 도로도 만들어놨고 이미 개발은 시작됐었어요. 네. 네. 여기는 무슨 리조트 내지는 리조트. 맞아요. 자그마한 리조트 뷰가 내지는 괜찮아요. 남한강이 쫙 고급 보이고. 별장 뭐 이런 것들 하기 딱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 최은순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렇게 노른자다. 아. 굉장히 개발하기 좋은 땅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 이미 이제 공흥지구를 통해서 1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기면서 재미를 봤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러니까 일가는 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고속도로를 들었어요. 바꿔버리는 바로. 거예요. 네. 고속도로 5월 8일날 어버이날에. 네. 그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 세금으로 절도를 해서 장모에게 바친 거죠.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세금도 더 들어가잖아요. 노선을 바꾸는 바람에. 3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3천억 가량 들어갑니다. 세금 제대로 계산하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더 네. 써서 그 땅값을 갖다가 또 얼마나 더 끌어올립니까? 이렇게 대놓고 네. 하는 사업이 우리나라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제가 걸렸을 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안 걸렸을 거기 그 뿐이에요. 지역에 여현정 의원님이 없었을 뿐이야. 아, 그렇구나. 네. 그 지역에 만약에 여현정 의원님이 진작 계셨다면, 있었으면. 그래서 공흥지구 보면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쵸. 공흥지구에서 끝냈으면 어. 대선이 달라졌을 거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러니까요. 모든 걸 어. 걸고 싸웠으면 달라졌을 거다. 아니, 저희 이제 공흥지구 때도 네.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휴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드러났죠. 공흥지구 때도 주로 이제 세 가지 그 뭐 혐의가 드러났죠. 농지법 위반, 뭐 불법적으로 사업 시한을 연장해 준 것,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네. 대선이 다가오면서 다들 이제 선거 치르러 가시고 사실은 좀 끈질기게 했으면 어땠을까, 달라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 대선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빨리 덮었죠. 대장동에 예. 대장동에 그러니까. 묻히고 대장동에 당하면서도 이 공흥지구를 키워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만큼 이슈됐으면 공지구 그러니까. 그게 선거 그렇죠. 대선 결정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 지금 사실 어제 사건하고 저희가 연관지어서 보면은 민주당에서 네. 아니 공흥지구 문제를 크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안 키우. 이건 저의 의심이겠죠. 의심인데 그냥 예. 공교롭게 참 그렇게 된 공교로웠어요. 거죠. 네. 그렇죠? 이상하죠. 저도 요즘에 말 되게 조심하는데 네. 다 그냥 공교롭게 참 그렇게. 공교롭습니다. 예.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평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좀 그 양평 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를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불리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 안 하죠. 입장도 발표 안 완전히 하고 입 다물었어요. 네. 그 여현정 의원님 등장하면서 지금 입 다문 거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요 지금. 일단은 어떤 명분을 네. 들고 나와도 그게 거짓말인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종점을 밀어붙이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또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꿍꿍이를 분명히 네, 하고 있겠죠. 맞아요. 예. 다음 달에 비씨값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거짓말할 사실 것 같아. 이렇게 꿍꿍이를 분명히 저기 뭔가를 꾸미고 있을 텐데 의원님이 빨리 의원님으로 복귀를 하셔가지고 그 모든 걸 감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셔야 된단 말이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게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9월 1일 날 제명이 됐고 네. 9월 7일 날 소송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주 좀 더 지났는데 인용될 때가 됐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때가 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그러니까 한 달 이내로는 인용이 보통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용이 되고 나면 징계무효 소송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고속도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싸움을 할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도. 이제 당연히. 10월에 예. 회기가 있고 12월에 이제 군정 질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군수랑 안철영 국장 아,
질문을 집요하게 하고 뭐 답변 제대로 안 하겠지만 근데 적어도 어쨌든 안철영 국장 같은 경우는 사법 조사 특히 뭔가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인 것 지금 같은데. 기소가 됐어요. 공무지구 건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건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안철영 국장보다도 안철영 국장을 통해서 배후 세력들이 드러나야 된다. 김성교 의원은 직접 자기가 말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자기를 보면 미안해한다고 너무 민원을 너무 잘 들어줬어. 예, 그래서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를 계속 하고 다니고 네. 여전히 그리고 이번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본인이 뭐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돌고 있고. 그래서 안철영이 아니라 김성교. 안철영이 한 거는 김성교의 그렇죠. 지시 내지는 김성교가 한 거죠. 그리고 김성교하고 친분이 두터운 대통령이 계시고요. 그렇죠. 김성교 의원은 내년에 또 공천 받겠네요. 여러 가지 너무 명확할 거. 여러 가지 지금 예측을 하고 봤을 때는. 있는데 네.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친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아니 강서구청장 강서구청 김태우 씨 보면 아니 강서구 보궐선거가 김태우 때문에 된 건데 그 김태우가 다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저거. 아니 지금 국민들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근데 지금 양평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 네. 분명히 또 벌어질 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싸움을 저희가 그래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이거는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 종점을 훔치려고 했던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것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이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당들에 대해서 심판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성교가 아니라고 해도 원희룡 출마설이 나와요. 양평에서는. 양평이에요? 네. 창조적이야. 뭔 소리예요? 양평에 왜 원희룡이 나옵니까? 네, 이게 신문기사에서도 나왔었고, 야, 예, 여러. 완전 코미디네요. 서울로 이사 있는데. 완전 코미디네요. 제주도에 나올 때는 또 그래서 완전 이제 김성교든 원희룡이든 어. 그 고속도로에 목숨 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 네. 바쳐서 지금 네. 뭐를 이루려 한다는 거냐는 거죠. 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고속도로 종점. 근데 결론은 네. 그거였죠. 거기에 너무 큰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꾼이. 포기할 수 없다. 네. 일꾼이 예, 있다. 결국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평에서도 77일째 이제 네. 투쟁을 하고 계신 농성하고 거잖아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수많은 수리 회원들이 네. 여 의원님께 힘을 좀 실어드리고 그 고속도로 꺾인 고속도로는 예, 꺾였지만 그걸 다시 바로잡을 네. 예, 어떤 행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시민들에게 예.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고속도로 싸움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선들이 지금은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죠. 탄핵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하든지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속도로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종점부에 살고 있는 양평에서 맨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두에 서서 싸울 거고요.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 촛불 집회를 금요일 날 매주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힘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 촛불 집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억해 주시는 것,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럼요.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양평에 좀 찾아와 주시고 어느 토요일 한 번은 양평에서 한번 다 같이 모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희 되나?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촛불 집회를 양평에서 네. 예. 엄청난 반향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 양평군에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예. 양평군의 우스갯소리로 경찰들이 바빠졌어요. 음. 저희가 투쟁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 네. 양평에서 뭔가 네, 싸우고 이런 적이 없군요. 없었죠. 근데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그 지지층이 결집이 됩니다. 혼자 역시. 생각만 하고 있던 분들이 네, 맞습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죠. 말을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는 말 못하죠. 예, 네. 꼴 보기 싫긴 한데 뭐 나 혼자서 뭐가 되겠어라는 네. 약간 패배감이 젖어 네. 있다가 있지. 예. 근데 우리 애도 그런 의원님이 있어 이러고 그분이 딱 선봉에 서니까 당연히 해볼 만한 싸움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리고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원안이 앞섰고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최근에 했던 여론조사는 원안이 0.7% 앞섰어요. 그 이후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근데 지금 네.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덮으려고 해도 삐질삐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네. 그러다 저는 보니까 예. 오늘 방송이 사실 이제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공익제보 이후에 이제 정말 절대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또 마련을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현정 10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아유, 너무 탄핵. 살기 좋은 나라 된다고. 국회에서 바로 탄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00명만 있어도. 그래서 지금 검사도 막 탄핵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에 정말 많은 의원님들 계신데 네. 여의원님 시민들한테 지지받는 거 좀 보면서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벤치마킹을 좀 하시라고. 예. 다른 의원들이 좀 모델로 좀 잡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국회에는 용인 의원이 엄청 주목을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여현정 의원이 그렇죠. 또 군의원으로 주목받고 사실 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딱 그 모델이 용해인이나 여현정 여현정.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딱 이런 분들이 좀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을 따달래 별을 제 지금 따달래.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찬이시고 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어제도 죄송한데 보면요, 네. 130대 30이잖아요. 네. 요 30명이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휘두른 네. 거예요, 완전히.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정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 선출직 의원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있는 곳에, 국민들의 뜻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충고도 많이 받았어요. 뭐 정치 생명 그러다 오래 가겠냐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야. 저는 오히려. 예, 그냥 할 말 합니다. 그래도. 네. 왜냐하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그 유권자인 국민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네. 아니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일해달라고 배지를 달아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그 배지가 뭐라고 배지에 집착해서 그 배지 연연하는 데만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드물어서 사실은 네. 저희가 환호를 하는 거고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여현정 TV가 있어요. 네. 예. 지난번에 유튜브 채널 있어요. 소개했었어요. 네. 구독자 얼마나 지금 지금 됐습니까? 7,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아, 이게 아직 아주 10,000명이 안 짧은 됩니까? 예, 만명 네. 돼야 굉장히 되는데. 짧은 네. 기간에 네. 덧탐사에서 저번에 한번 홍보해 주시면서 한 네. 4,000명가량, 4,5,000명가량 늘었고 그 이후에 뭐 안진걸 TV나 몇 군데 더 나가면서 지금 7,000명까지 7,000명. 네.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선거 때 일단 만들긴 했는데 보통 제가 그렇죠. 활용을 못했어요. 네. 제가 서툴어요 아직도. 그래서 혼자서 막 편집하고 찍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벅차요. 직접 편집을 하시는 네, 거예요? 와. 그래서 잘 못하고 네. 있어요. 오늘 이제 가서 라이브 할 건데 네. 열심히 해서 구독자 늘리고 양평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국회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최재관 또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또 네. 파이팅하고 진짜 열심히 싸우고 네, 계시네요. 그분이 네. 지금 같이 계시더라고. 저희가 네, 볼 네. 때도 최재관 그분 또 위원장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맞아요. 보니까. 농민 네. 운동하셨어요. 네, 보통 네. 분이 아니셔서 그분은 이제 내년 총선 준비하고 네, 계신 네, 걸로 네. 들었고 여현정 의원님은 진짜 의원 하시다가 이제 양평 군수 한번 또 다 해보시는 것도 진짜 좋겠다. 생각 안 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저희가 네. 항상 네. 이렇게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싸워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저기 쉽지만 네. 직접 싸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힘드시거든요. 여기 지금 다 싸우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여 의원님 도망가고 싶을 정도 아우 내가 왜 정치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하셨는지. 네, 정치하면서 힘들다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뜻이 있어도 정치는 좀 점잖아야 되고 아. 싸워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표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기득권이나 특권층의
막 휘둘려 다니고 이런 모습들로 많이들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단하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데 저는 워낙에 오래전부터 이제 싸움을 해와가지고 시민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들어와가지고도 싸우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 네. 싸우는 건 괜찮다. 네. 근데 되게 든든해요. 네. 반대로 또 군의원이 이렇게 네.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경우도 진짜 드문 일이잖아요. 거의 그런가 봐요. 예.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아,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를 해서 음. 잠깐 그 대목만 잠깐 소개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해외 가서 사고 예. 치거나 그런 일이 주로 나와요. 주로 그런 식이죠. 옛날에 예. 예천 군의회처럼. 뭐 그런 네, 식이죠. 네.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또 나왔어요. 그래 또 됐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네, 너무 힘드시지만. 감사하고 과분하고 네 그런 상황 겪고 있습니다. 아, 비교적 다 그렇게 수준 미달이어야 되는데 너무 독보적이어서 미워서 제명을 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정도인데. 서울에서도 알아보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알아보세요. 깜짝 놀란 건 뒤에서 부르시더라고요. 뒤통수 보고 아시지?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시민 운동 하셨다고 하는데 네. 시민들의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지죠? 지금은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시민들이 그냥 누가 이끌어주면 네. 소극적으로 네. 따라오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네. 이제 시민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조직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치 봐야 될 것은 뭐 선배 정치인이 아니고 시민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너무 기다렸어요. 제발 아, 네. 기득 그 정치 어느 당에 들어가면 그 당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는 첩첩산중이라고 네. 흔히 얘기하죠. 그 네. 내부적으로 야 거기 밑보이면 너 공천 끝이야. 맞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그런 정치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 바꿔주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다 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로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부글부글 끓는 이 당원들이나 또 이제 촛불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벼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조중동 보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민주당에서 아웃. 네. 그런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저희 방송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시작할 때는 이런 네. 반응이 있을지 몰랐어요. 300만 원 어떻게 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네. 했고. 우리 그 전진아 소장님이 시민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랬어요 저희한테. 안 돼, 이거 야 내가 시민단체 오래 했는데 이거 안 돼, 어려워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대낮에 하잖아요. 실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와, 내가 너무 시민의 네. 그 힘을 좀 적게 평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시민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게 그러게요. 지금 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네. 왜냐하면 대중매체로만 접촉하던 사람들은 이 세세한 내용도 잘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여현정 TV도 있죠, 뭐 이재명 TV도 네. 있죠. 이 TV가 다 네. 정치인들 웬만하면 다 자기 가지고 유튜브 채널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 어제도 사실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기 비사들이 의원들의 개인 SNS로 계속 노출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다 받았어요. 네. 누가 무슨 말을 했더니 다 노출됐어요. 네. 벌써.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이 눈높이가 거의 그 기자들을 넘어섰어요. 웬만한 기자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여현정 의원 같은 네. 이런 제대로 된 의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정치에 그럼요. 나설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럼요.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양평 비리도 사실은 안진걸 유튜브가 밝혀낸 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 기존에 있는 언론이 밝혀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밝혀냈는데도 계속 무시했거든요. 근데 덧탐사에서 빵 하고 네. 예, 근데 역시 그게 저도 좀 보니까 그 안진걸 소장이 이제 대선 때도 했고 그게 좀 우리는 또 그 정택택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 소스를 가지고 대선 때부터 계속 팔로잉 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5월 8일에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지역 신문에 알려지면서
안진걸 소장이랑 비슷할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더 탐사랑. 그래서 그게 누가 먼저 했는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보도가 된 거는 더 탐사가 먼저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안진걸 소장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뭐 선후 관계가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함께하는 시민님이 시민이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조명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삼고 싶어도 삼지 못했던 네.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 언론, 시민 방송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문제화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대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대가 확실히 변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서워해야 돼요. 네. 제발 정치인들이. 저희를 좀 네.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제시대 때도요, 독립운동을 100만 명이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제가 볼 때 0.01%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에는 3.1혁명 운동이 남았습니다. 남았죠. 남았습니다. 네, 예. 네, 네.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여 의원님도 역사에 남겠지만 저희 수리남, 더 탐사, 시민방송 RTV, 시민언론 민들 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맞습니다. 역사학자들한테 들어보면 3.1운동 기획했던 분들도 이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지 몰랐대요. 아. 네, 근데 그게 막 전국적으로 그게 퍼져나가고 일본이 막 당황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시민의 힘을 점점 이제 키워주고 있어요. 예, 사람들의 그 분노함이 느껴져요, 진짜. 예. 근데 여 의원님 더 좀 약간 네.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을 네,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어쨌든 네. 예. 다시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눈치도 좀 봐야 돼요. 네, 네. 어떻게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뭐 아까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정치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뜻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권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게 하는 것을 대신 고민해 달라라고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적들에게 탄압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네. 같은 식구들 내지는 같은 음. 편이라고 믿었던 분들께서 밀어내고 또 뭐 불편해하고 협박하고 네. 협박을 그런 합니까? 것들은 아니 뭐 야. 충분히 저는 협박이라기보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그런 가능합니다.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힘들어요. 상처받습니다. 네. 상처가 그래서 돼요, 네. 사실. 네. 그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사적 욕망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지역 내에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천막이 불편하신 내부인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 안 김남국 되죠. 의원님도 네. 사실은 내부에서 네. 굉장히 배척당하고 힘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같이 이 공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라는 게 마음에 있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튀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불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래서 어떤 그러지 말아.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예. 누구나 해야 된다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거 멈추지 않고 파묻히지 않고 싸울 누군가가 나타나면 같이 할 거예요. 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분이 더 잘해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나눌 수 있고 네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이제 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새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아,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많이 계실 갑자기 겁니다. 토박이 아니네. 나타났으니까 민주당 토박이가. 토박이가 아니고 시민운동을 하다 왔고 너무 선명하고 아. 개혁적인 구호를 거침없이 내세우고 이러니까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간혹 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항쟁해야 될 때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 네,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시민들께는 저는
뭐 간혹가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싸우다 네. 보면. 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원칙에 맞게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계속 이제 뭘 이제 밝혀내시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적으로 꼭 밝혀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예, 명확하게 누가 지시했느냐를 지시자. 밝혀내야 되는 지시자. 거고요. 안철영의 배우. 네. 안철영의 배우를 찾아야 돼. 안철영의 배우의 배우를 찾아야 돼요. 배우의 배우. 배우의 배우. 네. 그게 이제 국토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더 큰 아니면 더 세력일 수 국토부보다 있고. 더 위에 있을 수도 예, 있고. 윗세력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지시를 했건 배우가 누구건 종점 땅에는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누구건 이게 종점이 변경되면 대통령 일가의 사적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게이트, 초유의 게이트가 성공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을 대통령 일가가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네. 오히려 우리 땅 근처로 고속도로가 네. 온다면은 오해를 받기 야, 이거 싫어서라도 오해받잖아. 네. 안 되죠. 다시 돌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양평에서도 이슈를 파묻으려고 하고 있어요. 불리해진 상황이 되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밀실에서 어떻게 슬그머니 진행이 될까?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무슨 공공일을 하고 있을까? 네. 그 예비 타당성 네. 조사 결과가 네. 곧 발표가 된다는데.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예. 본 타당성 조사 곧 발표된다는데 네. 거기서 또 뭔가 꼼수를 그렇죠. 부려서 그게 지금 네. 제일 그래서 거기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네.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국토부에서 스스로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건 어떤 허점이 있었건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밝혀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 건은 보니까 제보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질의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건 내부에서 누가 자료를 안 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토교통부도 지금 당황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태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사태를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 피상적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 근데 네. 이게 특히 이소영 의원 질의하는 거 보면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맞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예요. 중간 보고서가 한 8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저희 농성장에 앉아서 한가한 시간에 이거를 뒤져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지 싶을 정도로 너무 허술해요. 앞장 뒷장 같은 그 뭐 데이터도 다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치를 표현한 것과 기술한 내용이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예요. 이게 20억 가량을 들였는데 20억. 네, 이미 중간 보고까지만 됐는데도 비용은 다 지불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국감 준비하시면서 의원들하고 지금 소통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 주로 한준호 의원실하고 한준호 소통하고 의원실. 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 질문할 때 잘 봐야 되겠네요. 아, 엄청 잘해요. 한준호 네. 파이팅하고 한준호 장난 의원실하고 파이팅하고 하고 있어요. 있고. 네. 기자회견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건수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요. 한준호 의원이나 천준호 의원하고 최근에 했고 강득구 의원. 강덕구 의원도 예. 맞아요. 예. 강덕구 의원도 지난번에 국토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았다고 네. 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예, 예. 아마 국감 때 아마 더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야, 이제 천준호, 한준호, 감독구. 요세 사람을 네. 이제 자세히 보시면 네. 또 그 여현정 의원하고 지금 계속 네. 소통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네네네. 네. 천준호 의원님은 네, 저희랑 직접 소통한 건 아니고, 아, 그건 예, 아니고. 그 교통량 관련해서 자료를 찾으셔서 저희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집중하고. 예. 네. 아무튼 뭐 저 증인으로 채택은 안 되셨지만 네, 저는 안 자료로 됐지만. 서포트를 네. 계속 하고 계신다는 계속 겁니다. 해야죠. 네. 저는 여 의원님 오늘 출연하셔서 사실 얘기 나눠보고 네. 만나보니까 약간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는 너무 사실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축될 수 있고 네. 상처 많이 받을 수 있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걸 너무 걱정을 했나 봐요, 네. 제가. 근데 너무 단단하셔서 예,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일꾼으로 많이 네. 부려먹어야겠다. 그래야죠. 예. 네, 사실 한 1년 2개월 정도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군청에 아. 들어가기가. 아. 네. 왜냐하면 너무 낯선 곳이니까. 낯설니까. 네. 근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례발의도 제가 제일 많이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행감 지적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냥 뭐 인정을 해줘요. 어쨌든간 일을 하고 날카롭게 한다라고. 그래서 요즘은 눈치 잘 안 보고 그 군청의 이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그냥 뭐 투명한 취급 당했지만 제가 그냥 먼저 인사도 하고 그래요. 네, 아유, 역시 대인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당 의원들하고는 아직 너무 섭섭해요.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죠? 그분들이. 네.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해임을 결국에 해임을 올린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제명한 네. 사람들. 예. 1년 2개월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인정머리 없어. 예, 그보다 엄청난 잘못을 하는 의원들은 자르지도 음주 않더만. 이런 사람들은 저희 전혀 의회에도 손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손도 안 그러니까요. 되고. 아니 의원이 7명밖에 안 되니까 네. 맨날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7명이니까 다 아시는 사이잖아요, 그죠? 다 알죠. 네. 근데 사실 7명쯤 되면요, 거기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불편한 얘기를 하기 굉장히 힘들고 네.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죠. 네, 서로 카르텔이 감싸기 형성되기, 하죠. 네. 감싸기 되기 참 쉬운데 지금 7명 중에 1명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5명의 국힘 의원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물었어요, 언론에서 제명 처리 이후에. 그랬더니 의장이 노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도 밝힐 수 없는 이 징계 처리를 왜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네, 이 어디선가. 고속도로 문제를 예. 가지고 제가 엄청 불편하고 제거가 필요했던 세력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한 거거든요. 네. 많은 시민분들이 지자체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거 국민 세금으로 진짜 지자체의회 없애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현정 한 사람 때문에 어우 지자체의회 만들어 놓길 너무 지방에 잘했어. 필요한 걸로. 이거 진짜 필요한 네. 거야 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예. 늘려주십시오. 그러니까 7명이 좀 적긴 적은 사실. 네. 7명이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 네, 최저 수준이에요. 최저 수준. 네, 최소 인원입니다. 네. 야 역시 일 잘하는 네. 예, 의원 한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 군수가 국힘이고요. 네. 군의회가 국힘이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소수, 야당, 초선 기초의원이거든요, 제가. 네. 게다가 또 여성 의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0대, 60대 그 아저씨 네, 의원들 네, 이 사람들도 얼마나 무시하고 맞아요. 근데 저희 양평에는 네. 그런 분은 지금은 없어요. 아, 그건 다행이에요. 네, 연령이 많이 어려졌고 아, 네, 천만다행입니다. 여성이 더 많고요. 예, 천만다행. 네, 그래서 네. 그런 뭐 건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는 아니었는데 네. 여성 의원이 벌써 네 명이에요. 네 명이네요. 네네. 아니 7명 중에 4명이네요. 네네,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이 더 많네요. 네네, 제가 빠져서 이제 삼 대 삼. 성비가 맞았네요. 네. 그럼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네. 아, 우리 여 의원님 사실 뭐 현장에서 같이 이제 투쟁도 하시고 네. 또 중간중간 서울에 촛불 집회도 오시고 여기저기 방송도 예, 방송도 다니시고 굉장히 몸이 뭐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네. 수리남에 이제 모셨는데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 너무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리남 가끔씩 봤어요.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 수리할 부분들이 워낙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찾아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도 든든합니다. 아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시민들이 또 미처 몰랐던 네. 사실도 또 네. 알게 되고 또 앞으로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줄었잖아요. 네, 네.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네.
이쪽에서 먼저 또 이슈가 되고 네. 그래서 더 의원님을 잊지 말아달라고. 네. 또, 예. 그 이슈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게 고속도로가 좀 약간씩 묻히고 있는 이유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요. 아, 전 국민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됐어요. 답이 나왔지 뭐. 네, 답은 드러났는데 나왔지. 네. 이렇게 뭉개고 있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뭉개고 지금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이슈를 묻으려고 하겠죠, 계속.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기 잊혀질 때문에. 때까지. 그래서 그렇죠. 잊혀지지 네. 않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조금 더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하는 시점이 있으면 저희 수리남에 언제든 알겠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바로 저희 수리 회원분들이 네. 나서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현정 TV 좀 구독해주세요. 지금 댓글에 다 여현정 TV 구독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댓글이 많이 많이 있네요, 올라왔습니다. 진짜. 네, 예. 열심히 콘텐츠 올릴 테니까요. 좀 네. 부족하지만 많이 이해해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요, 실제로 네. 여담입니다만은 그 네. 국회의원 중 이수진 의원이라고 판사 네. 출신 네네네. 그때 더 탐사에 출연하셨거든요. 아, 끝나고 난 뒤에 네. 이제 좀 많이 늘어지고.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끝나고 난뒤 저한테 슬쩍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게 TV나 이런 데 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네. 출연하는 게 어떠냐 물어봤더니 유튜브가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랬더니 그 지역 국민들 사이에서 맞아요. 굉장히 그 맞아요. 네로 타겟팅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그 유권자들에게만 딱 전달하기가 너무 유튜브가 딱 좋다는 거예요. 링크가 바로 딱 떨어져 네.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 뭐 TV에 나와도 링크가 바로 네. 빨리빨리 나오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딱 전달하기가 네. 더 좋다는 거야. 야, 그것도 참 저도 되게 좋습니다. 특이하더라고요. 이 방송 링크를 네. 예, 국민들에게 네. 예. 네. 저희 나중에 진짜 시간 조금 지나서 여현정 군수님 모셨습니다 하는 순간이 올 것 같다. 그런 나라가 바로 저- 잡히는 거죠. 네. 어떤 방송에 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 뉴스토마토. 네, 뉴스토마토의 뉴스 인사이다에 나갔는데 거기서 실수로 그 메인 화면에 군수님 전 여현정 양평 군수 이렇게 오히려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오타를 내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예, 그렇게 또 제가 소개할 날을 아이고,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가창이십니다. 네. 자, 대한민국 정말 수리할 곳이 많지만 저희 수리남은 수리 회원분들이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네. 뭐 다 고쳐질 때까지 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목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찾아뵈려고 그러시죠. 합니다. 오늘이 예. 또 어제도 못해서 오늘 또 우리가 못 그렇습니다. 지내는데 예, 하루 밀렸잖아요. 목요일 약속을 계속 못 지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박대영 이사장님 다음 주 수요일 시간 되세요? 시간 내야죠, 당연히. 시민들 예. 약속도 지켜야죠. 목요일은 또 불가피하고 또 사정이 있는 거고. 네, 다음 주 수요일 3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저희 수리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 분, 그리고 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